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청와세무에게 대표 세무사로서 많은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제 앞에 앉아있는 회계사님도 그렇고 상담을 할 때 꼭 짚어보는 것이 있어요. 2,000명 이상의 다양한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의도하지 않아도 짚게 되더라고요. 어떤 걸 꼭 짚어보세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것인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여기에서 이런 얘기, 저기서 저런 얘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게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정보를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창업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창업 요건, 업종 요건, 나이 요건,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 후 5년 동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니 혜택이 상당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종으로 창업을 했냐인데요. 즉 창업 요건과 업종 요건은 이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 둘 다 만족을 시키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상담하지 마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죠. 최근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2025년부터 감면 한도가 연간 5억 규제가 생기고 2026년 창업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이면서 수도권에 창업하면 100% 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니 사업자를 낼지 안 낼지 여부를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시라면 빨리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세무사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11월이나 12월에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5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첫 해에 2개월만 감면 받았으면 뒤에 10개월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월로 찌는 거는 안 됩니다. 하반기에 사업자를 내면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그냥 1년으로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자를 내는 게 1년 동안 감면을 전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니 확실히 유리한 부분은 있겠죠. 가장 먼저 창업 요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세법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함정도 많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사장님들께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창업 요건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남이 하던 음식점을 인수해서 사업자를 내면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또 70% 이상의 물적 설비를 변경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다른 예시로 기존의 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분이 온라인 밀키트 판매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는 경우 보통 기존 음식점에 업종 추가를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그 사업에 대해서 창업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나는 태어나서 처음 사업을 하는 거니까 창업 감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의외로 창업 감면 적용을 못 받는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꼭 상담받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요건들은 딱딱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칼같이 정해져 있는데 창업 요건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창업 요건도 세법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만 법조문만 놓고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창업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법조문뿐만 아니라 과거의 예규나 판례를 전부 찾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면율이 100%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세감면이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아주 정밀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업종 요건을 한번 볼 텐데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이 전자상거래, 음식점, 건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제조업, 광고 대행업, 유튜버, 미용실, 헬스장 등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업종 분류를 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 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상에는 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감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참 어렵죠. 갑자기 표준산업 분류표는 뭔데 또 튀어나오는 걸까요? 그죠?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음식점업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표준산업 분류표 상에는 음료업이기 때문에
창업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 감면에서 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노무사 같은 경우는 또 감면이 가능해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또 필라테스, 요가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지만 표준산업분류표 상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창업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와, 그냥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표준산업분류표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심지어 이걸 모르고 컨설팅하는 세무사무실도 많이 봤어요. 이게 감면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업요건과 업종요건은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 요건도 되고 지역 요건도 만족시키더라도 창업요건, 업종요건 안 되면 애시당초 창업 감면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업 요건과 업종 요건을 만족시키셨다. 그러면 내가 50% 대상이냐, 100% 대상이냐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 둘 다 만족시키면 100%이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50%예요. 나이 요건 같은 경우는 심플합니다. 창업 당시 나이로 판단을 하고요. 창업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나이 요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창업 당시에만 나이가 되면 5년 동안 계속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여야 나이 요건을 충족시키는데요. 조금 헷갈리죠? 만 34세 이하라고 하면 만 33세 12개월까지인지 아니면 만 34세 12개월까지인지 헷갈려요. 만 34세 이하는 만 35세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90년 2월생이고 24년 10월에 사업자를 냈다. 이 경우 34세 8개월이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해 주니까요. 만 나이 계산할 때 꼭 고려하셔야 되겠죠. 이 지역 요건이 참 보기 헷갈리게 돼 있어요. 수도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창업 감면에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여부만 체크하면 됐었지만 2026년 창업하시는 분들부터는 수도권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지역 요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를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서울, 인천, 경기 밖에 있으면 전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안에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를 찾아야 하는데요.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울은 전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천은 대부분 지역이 안 되지만 대표적으로 되는 지역으로는 송도, 영종도, 청라, 남동공단, 강화군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되는 지역은 김포, 안산, 광주, 평택, 오산, 화성, 파주 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창업 감면 적용할 수 있으니 꼭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세무사님, 창업 감면 같은 게 있는지 모르고 서울 집에다가 사업자를 냈었는데 폐업하고 송도에다가 사업자를 내면 안 될까요? 정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세요.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를 다시 내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창업 감면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기존의 사업자를 재빨리 폐업하고 되는 지역의 사업자를 다시 내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50% 감면 받던 것도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네버 대표님 스스로 판단하시고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집이 서울인 사장님께서 송도에 있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를 내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송도에서 창업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비상주 공유 오피스 주소 세탁을 찾겠다고 칼을 빼들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감면 5년 받자고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세금에 포커싱을 맞추는 바람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되고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창업세 감면이라는 것이 감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추징되는 금액도 그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따른 가산세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대표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부 세무사분들께도 판단을 할 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최초 상담에서 이런 내용을 인터뷰를 하면서 감면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약식으로 판단은 해드리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서류를 다 떼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음식점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서류를 떼보니까 20년 전에 동업으로 음식점을 하신 적 그런 것도 있고요.
전자상거래는 분명히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3년 전에 전자상거래를 연습용으로 잠깐 냈다 폐업하신 적도 있어요. 이 케이스 둘 다 창업이 아닙니다. 네, 정말 아찔하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영상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섬세한 부분도 많고요.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그냥 창업 감면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 쓱 훑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 사업자 되기 전부터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